수험생 여러분, 수능 준비하시느라 진짜 많이 지치셨죠? 네, 아마 지금쯤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가장 힘든 시기일 거예요. 확실히 수능 연고지문들이 퀄리티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해부해 볼 텍스트는 바로 2027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5강 Exercise 02 지문입니다. 핵심 주제는 건강정보의 출처, 즉 Sources of Health Information이죠.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매년 출제자들이 사랑하는 테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글의 큰 그림부터 잡고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텍스트가 왜 그렇게 출제하기 딱 좋은지 아시나요? 논리 전개가 아주 깔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논리 흐름, 즉 로직 플로우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머릿속에 4개의 블럭을 한번 그려보세요. 4개의 블럭이요? 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현재 상황, 스테이터스 코어. 두 번째는 그 믿음이 현실과 부딪히는 갈등, conflict. 세 번째는 거기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 problem. 그리고 마지막은 필자가 제시하는 명확한 해결책, solution입니다. 스테이터스 코, conflict, problem, solution. 진짜 딱 떨어지네요. 그렇죠. 글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는 대신에 이 거대한 4단계의 뼈대를 시각화하면서 따라가면 글의 전개가 훤히 내다보입니다. 출제자가 어디에 빈칸을 뚫어놓고 어디서 문장 순서를 섞어놓아도 절대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숲의 지도를 먼저 머릿속에 넣었으니 그럼 이제 첫 번째 블럭인 스테이터스 코어부터 파고들어 볼까요? 지문의 첫 문장 제가 한번 생생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Consumer surveys indicate that the majority of Americans, 91%, believe they have some control over their health, and 72% believe that food and nutrition play the greatest role. 소비자 조사가 indicate 한다. 즉, 보여준다고 시작을 하죠. 네, indicate. 아주 중요한 동사죠.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국인의 대다수, 무려 91%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have some control over their health.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72%는 음식과 영양, food and nutrition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대요. 여기서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맞아요. 재미있는 건 91%라는 압도적인 수치예요.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내 건강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에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압도적인 자신감이 이 글의 전체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자신이 건강을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자신이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일종의 착각이네요. 네, 수능 독해에서 이렇게 글의 도입부에 대다수의 사람들, 즉 더 머저리티의 굳건한 믿음이나 통념이 등장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뒤에 따라올 반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통념 비판 구조군요. 맞습니다. 대중의 일반적인 통념은 곧이어 필자가 논리적으로 타파해야 할 대상이 되니까요. 사람들은 음식이 중요하다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음식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여러분,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방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그 반전, 대중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폭로되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However, 75% of consumers rely on media outlets, including the internet, as their major sources of health and nutrition information, and only half use medical sources. 잠깐만요. 이거 정말 완벽한 모순 아닌가요? 완벽하죠. 문장 맨 앞에 등장한 however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앞에서는 91%가 자기 건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는데 현실은 무려 75%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매스컴의 정보에 출처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Rely on media outlets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의학적 출처는 절반밖에 안 쓰고요. 맞아요. 정작 검증된 의학적 출처, medical sources를 이용하는 사람은 절반인 50%밖에 안 되잖아요.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는데 제대로 된 의학 정보를 찾는 사람은 절반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인터넷 검색에 의존한다. 이거 완전히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걷는 격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그 모순을 짚어내는 것이 바로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 패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간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효과랑 비슷하네요. 네, 더닝크루거 효과요. Dunning-Kruger effect. 네, 와도 맞닿아 있는 현상입니다. 지식이 얕을수록 오히려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는 상태 말이죠. 그리고 출제자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 however가 등장하는 문장은 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pivot, 즉 회전축 역할을 합니다. 아, 회전축. 첫 번째 블록에서 두 번째 블록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블록이었던 사람들의 착각, 스테터스코어가 실제 행동과 부딪히며 두 번째 블록인 갈등, 컨플릭트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을 낼 때 이 모순이 시작되는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겁니다. 자신감과 실제 행동 사이의 틈을 수험생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죠. 와, 그렇게 심리학적인 배경까지 연결하니까 91%대 75%라는 이 숫자의 대비가 얼마나 뼈 때리는 지적인지 확 와닿네요. 사람들은 본인이 건강 정보를 아주 깐깐하게 고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구글 검색창에 가장 먼저 뜨는 글을 무비판적으로 믿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찮으니까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나 맹신하는 인터넷 검색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바로 세 번째 블록, 프로블럼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문장을 들어보세요. A Google search for nutrition listservs yielded over 100,000 sites, but it is likely that many of these writings are not reviewed by nutrition experts. 10만 계란이 엄청나네요. 구글에 영양 관련 메일링 리스트를 검색했더니 10만 개가 넘는 사이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결과를 산출해냈다는 뜻으로 yield라는 동사가 쓰였죠. 10만 개라는 압도적인 정보량이 꾸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뒷부분이죠. Not reviewed죠. 네, not reviewed by nutrition experts. 이 수많은 글 중 대다수가 영양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정보 과부하, 즉 인포메이션 오버로드의 민낯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0만 개라는 숫자는 정보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무서운 소음, 노이즈에 불과하죠. 전문가 필터링이 아예 없다는 게 진짜 문제네요. 더 심각한 건 이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직접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그 문제의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가거든요. 단순한 오류를 넘어서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업적 목적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 문장 진짜 읽어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Internet sites marketing herbs, drugs, and health devices are not monitored by government regulatory agencies and often contain misleading information. Not monitored가 또 나오네요. 네, 약초, 약물, 건강기기 뭐 이런 걸 파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정부 규제기관 regulatory agency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의 not monitored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감시를 받지 않으니까 결과가 어떨까요? 뻔하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올리겠죠. 맞습니다. 결국 misleading information, 즉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떡하니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 misleading이라는 단어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정말 자주 쓰이는 핵심 어휘잖아요. 엄청 자주 나오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교묘하게 속이는 정보라는 뉘앙스가 팍팍 풍깁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며 읽다 보면 Government Regulatory Agencies라는 길고 그럴듯한 단어의 시선이 뺏겨서 그 앞에 부정어 낫을 놓쳐버리잖아요. 맞아요. 아, 정부가 감시하나 보다 하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 이른바 regulatory 갭에 놓여 있다는 이 치명적인 문제 상황을 정확히 독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도 없고 정부의 감시도 없는 10만 개의 사이트, 대중들이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매일 클릭하는 정보의 실체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진짜 듣고 보니 우리가 평소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스크롤하면서 보는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막 떠오르네요. 근육을 한 달 만에 키워준다는 보충제,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차 광고들. 그게 전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만들어진 misleading information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케팅에 속고 있는 거죠. 자,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필자는 당연히 어떤 기준을 세워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아주 명확한 대조, 컨트라스트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비교 체험을 시켜줍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Reputable food companies provide helpful facts about the nutrient content of their products, but commercial sites devoted to sales often post misleading health claims. 대조 구조가 아주 선명하네요. 문장 구조가 정말 깔끔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앞부분에서는 reputable, 즉 평판이 좋은 식품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제품의 영양 성분에 대해 helpful fact, 유용한 사실을 제공하죠. 그런데 벗기가 문제죠. 네, 벗 뒤를 보면 어떨까요? 오직 판매에만 혈안이 된 상업적 사이트, commercial sites devoted to
sales은 앞서 말한 misleading health claims, 즉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강 관련 주장들을 게시한다고 꼬집습니다. 평판 좋은 곳의 사실, fact와 상업적 사이트에 속이는 주장, misleading claims가 완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논리의 대칭성 측면에서 아주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출제자들이 어휘 추론 문제를 낼 때 이런 대주구조를 가장 사랑하거든요. 어휘 추론요. 네, 지문 안에서 평판 좋은 회사와 상업적 사이트의 행동 양식이 정반대로 나타나야 논리가 성립합니다. 만약 시험지에서 상업적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밑줄을 그어놓고 misleading 대신에 accurate이나 reliable 같은 단어로 슬쩍 바꿔치기 해놓는다면 어떨까요? 아, 완전 틀린 문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판매 목적의 사이트가 정확한 사실을 제공한다는 건 앞서 필자가 전개해온 문제 상황의 논리적 흐름을 완전히 깨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읽을 때는 단순히 단어 뜻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필자가 어떤 개념들을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신뢰와 팩트가, 다른 한쪽에는 상업성과 기만이 올려져 있는 셈이군요. 수험생 여러분, 들으셨죠? 대조되는 키워드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분류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평판 좋은 회사는 동그라미 치고 상업적 사이트는 세모를 치면서요. 아주 실전적인 팁이네요. 자, 그렇게 온갖 쓰레기 정보와 상업적 속임수가 난무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뒤 드디어 필자는 이 글의 클라이맥스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바로 솔루션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장, 제가 비장하게 낭독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Internet sites maintained by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ies, state extension services, and medical facilities provide evidence-based information and should be the first source for public information on foods, nutrition, and health. 와, 문장이 꽤 길지만 메시지는 아주 묵직하고 단단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여기서 현대 학문이 그리고 수능 출제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바로 evidence-based, 증거에 기반한 이라는 단어입니다. 썰이나 카더라가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진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정보기관, 대학, 의료시설들이죠. 맞습니다.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ies, 미국의 지역 공공 서비스인 State Extension Services, 그리고 Medical Facilities.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사이트야말로 가장 확실한 출처라는 거죠.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자, 이쯤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래서 이 긴 지문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마지막 문장을 분석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작지만 가장 강력한 단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동사 should입니다. 아, should be the first source. 첫 번째 출처가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수능 독해 지문을 읽을 때 이 should나 must, need to 같은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발견하면 그건 필자가 독자의 어깨를 꽉 붙잡고 자, 이제부터 진짜 내 주장을 말할 테니 집중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객관적인 팩트만 나열하다가 주관적인 판단이 확 들어가는 순간이네요. 정확해요.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정부, 학교,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증거 기반의 정보, evidence-based information을 최우선으로 활용하라는 것. 이것이 이 글을 쓴 필자의 명확한 요지이자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골라야 할 정답의 근거가 됩니다. 캬, 정말 명쾌하네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파헤친 이 텍스트의 논리 흐름을 단 한 호흡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아까 그렸던 4개의 블록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네, 복습 들어갑니다. 첫 번째 블록, 상황, status quo. 대다수 91%의 사람들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한다. 두 번째 블록, 역접과 갈등, conflict. however가 등장하며 모순이 폭로되죠. 정작 75%의 사람들은 검증된 의학 출처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 매체에 의존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였죠. 네, 세 번째 블록, 문제, problem. 그 인터넷 정보라는 게 전문가의 검토도 없고 정부 규제도 없는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misleading information 투성이라는 것. 마지막 네 번째 블록, 해결책, solution.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음에 속지 말고 정부와 대학,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증거 기반 정보, evidence-based information을 당신의 최우선 출처, first source로 삼아라. 완벽한 요약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글의 뼈대가 엑스레이처럼 쫙 투시되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수능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마주쳤을 때 10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답을 찍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훌륭한 구조화입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도발적인 질문.
좋네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지문에 따르면 정부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증거 기반 정보가 절대적인 골드 스탠다드죠. 하지만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맹신하지 말아야 할 그 상업적 사이트들의 정보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눈길에 확 사로잡고 진짜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마케팅이 장난이 아니죠. 반면에 그토록 중요하고 정확하다는 정부 사이트나 대학의 연구 결과들은 어떤가요? 보통 읽기 지루하고 딱딱하고 때로는 우리 피드에 알뜨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만약 증거 기반의 공신력 있는 의학 정보들이 진실이고 정답이라면 왜 그 진실은 상업적인 속임수들에 비해 이토록 대중에게 다가가는 마케팅에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과 의학계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진실을 포장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진실은 지루하고 거짓은 달콤하죠. 맞습니다. 오늘 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또 어떤 화려한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 정보의 출처를 의심해보는 동시에 이 질문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짓은 화려하고 진실은 투박한지 말이죠.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때 한 번쯤 생각해보기 딱 좋은 주제네요. 네, 오늘도 묵묵히 책상 앞을 지키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땀방울과 깊어지는 사고력은 수능이라는 시험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꺾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꿰뚫어본 논리의 흐름처럼 여러분의 앞길도 막힘없이 술술 풀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신칭 탐구 시간을 마칩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